혹시 매일 드시는 음식이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심장에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 중에서 오히려 심장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노인의 식습관 중 73%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85% 이상이 자신의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27년간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께 식습관 교정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완벽한 식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심장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장을 살리는 식습관과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70세 최영자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매일 아침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만 골라서 드셨는데 오히려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드시고요. 점심엔 라면에 김치를 곁들이시고요. 저녁엔 생선구이에 간장 듬뿍 찍어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늘을 5쪽씩 드시고 양파도 반 개씩 드셨대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거든요.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셨지만 조리 방법과 양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분의 하루 염분 섭취량을 계산해 봤더니 무려 15지 넘었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이거든요.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슴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많은 분들이 뭘 먹느냐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 모든 걸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심장에 최악인 음식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계시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해요. 첫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는데요. 이게 심장에 가장 나쁜 음식 중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가공육에는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햄 100지에 들어있는 염분이 무려 2.5지예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5지인데 햄 2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어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발색제와 보존료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12만 명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매일 가공육을 50지씩 섭취한 사람들의 심장질환 발병률이 42% 높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가공육이 심장에 독이 되는 이유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햄은 단백질이니까 건강에 좋겠지 하고 매일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해요. 두 번째, 인스턴트 라면. 라면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한 끼 때우시려고 라면을 드시는데요. 이게 정말 심장의 최악이거든요.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염분이 평균 2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염분 섭취량이 5지까지 올라가요.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라면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에요. 이게 혈관에 직접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들거든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일주일에 라면을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6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세요. 특히 밤에 출출할 때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정말 심장 건강에 최악이에요. 세 번째, 튀김류. 치킨, 돈가스, 탕수육 같은 튀김 음식이에요.
손주들 오면 치킨 시켜주시고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장에 엄청나게 나쁘거든요. 튀김 음식은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이 트랜스 지방이 혈관벽에 직접 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튀김 음식을 4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무려 2.3배나 높았어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먹은 튀김 음식의 영향이 72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치킨을 드시면 3일 동안 여러분의 혈관이 고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74세 김철수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치킨을 시켜주시고 같이 드셨대요. 한 달에 45번 정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관상동맥이 70% 막혀 있었거든요. 다행히 스텐트 시술로 해결됐지만요. 이분도 치킨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액상과당 음료. 콜라, 사이다, 주스 같은 단 음료수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 음료수가 술보다 더 나쁠 수 있거든요.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흡수가 훨씬 빠르고요. 간에서 직접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요. 이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하루에 단 음료수를 한 캔만 마셔도 심장질환 위험이 2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시판 과일 주스도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렌지 주스 한 컵에 각설탕 7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당뇨와 심장질환은 거의 함께 오거든요. 다섯 번째, 과도한 커피.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이에요. 적당한 커피는 괜찮은데 과도하면 문제가 돼요. 카페인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리거든요. 특히 설탕과 프림을 넣어서 드시면 더 나빠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5지 이상 들어있고요.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하루에 믹스커피를 45잔씩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분들은 대부분 부정맥이 있거나 혈압이 불안정하세요.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드시고요. 가능하면 블랙커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작년 겨울에 68세 박영숙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있으셨대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공기요. 점심엔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를 드시고요. 저녁엔 생선구이에 간장을 듬뿍 찍어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청국장을 한 숟가락씩 드시고 계셨거든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건강한 식단 같잖아요? 발효식품도 많고 생선도 드시고요. 그런데 이분의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발도 자꾸 붓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계산해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루 염분 섭취량이 무려 18지였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4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염분이 3지 들어있고요. 김치찌개는 4지 넘어요. 생선구이에 간장 찍어 먹으면 2지 추가되고요. 청국장은 한 숟가락에 1지이거든요. 이게 다 합쳐지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셨지만 조리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이분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된장찌개 대신 채소 듬뿍 넣은 맑은 국으로 바꾸고요.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게 하고요.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혈압이 20mmHg나 떨어졌고요. 발 붓기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건강하게 먹는다고 한 게 다 독이었네요. 이분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많은 분들이 이분처럼 좋은 재료를 사용하시면서도 조리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심장에 정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져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메가3가 뭐냐면요. 혈관벽에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심장질환 발병률이 36%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리 방법이에요. 튀기거나 양념을 많이 해서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나 구이예요. 소금 살짝만 뿌려서 구우시면 돼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지 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거든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드셔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1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바나나보다 칼륨이 2배나 많아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으깨서 빵에 발라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예요. 견과류에는 불포화지 방산과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식물성 식품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심장질환 위험이 2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소금 간이 된 견과류는 피하셔야 해요. 볶거나 튀긴 것도 좋지 않고요. 생 견과류를 하루 30지 정도 드시는 게 딱 좋아요. 손바닥에 한 줌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네 번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하루에 토마토 2개만 드셔도 심장질환 위험이 26% 감소해요. 그런데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4배나 증가하거든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다섯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예요.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 블루베리 한 컵씩 8주간 먹은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7mmHg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여섯 번째, 귀리.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배출시키거든요. 하루에 귀리 60지씩 6주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1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 드시면 정말 좋아요. 과일이나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일곱 번째,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이에요.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다크 초콜릿 30지씩 먹으면 혈압이 평균 3mmHg 떨어져요. 적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효과예요. 단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이 많아서 안 좋아요. 반드시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여덟 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거든요. 하루에 녹차 3잔씩 마시면 심장질환 위험이 1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 너무 뜨겁게 마시면 식도에 안 좋으니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아홉 번째,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압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루에 마늘 2쪽씩 먹으면 혈압이 평균 10mmHg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마늘은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되거든요. 다진 마늘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뒀다가 드시면 알리신이 활성화돼요. 열 번째, 마이너스 시금치.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하루에 시금치 한 접시만 먹어도 혈압이 5mmHg 떨어져요.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셔도 좋아요. 단 데칠 때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76세 이정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2년 전에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에 숨도 차고 발도 심하게 부었거든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아침에는 귀리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섞어서 드시게 했고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 구이에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이시게 했어요.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에 채소를 듬뿍 드시게 했고요.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과 토마토를 드시게 했거든요. 염분 섭취는 하루 5지 이하로 철저히 관리했어요. 국물 음식은 거의 끊으셨고요. 간장 대신 레몬즙과 식초를 활용하셨어요. 처음엔 이분도 이렇게 싱겁게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드시던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진대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숨이 차던 증상이 많이 줄었고요. 발 붓기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혈압도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요. 6개월 후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기능이 10% 개선된 게 확인됐어요. 1년 후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고요. 지금은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선생님,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진작 식습관을 바꿀 걸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식습관의 힘이에요.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진짜 약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하루 식단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귀리 오트밀 1컵에요. 여기에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5알 정도 넣으세요.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부으시면 더 좋고요.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잘라서 넣으시면 영양 만점이에요. 식전에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식단의 염분은 0.5지 이하예요. 칼로리는 약 400kcal이고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정말 좋아요. 점심 식사.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에요. 소금 아주 살짝만 뿌려서 구우세요. 여기에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이고요.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유에 레몬즙 짜서 만드세요. 현미밥 반 공기 정도 드시면 딱 좋아요. 토마토 한 개를 후식으로 드세요. 이 식단의 염분은 약 1.5지예요. 오메가3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충분해요. 저녁 식사. 닭가슴살 백지를 삶거나 구우세요. 양념은 마늘과 허브로만 하시고요. 여기에 각종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곁들이세요. 상추, 양배추,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등요. 올리브유와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뿌리세요. 고구마 한 개를 쪄서 드시면 탄수화물 보충도 되고요.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이면 완벽해요. 이 식단의 염분은 약 1지예요. 간식. 오전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이요. 15알 정도면 딱 좋아요. 오후 간식으로는 다크 초콜릿 2조각과 녹차 한 잔이에요. 저녁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요. 이렇게 하루 3끼의 간식까지 드시면요. 총 염분 섭취량이 약 4지예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낮고요. 영양소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조리 방법이에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찜이 최고예요. 생선이든 고기든 채소든 찌는 게 가장 건강해요.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고 기름도 안 쓰거든요. 찜기가 없으면 전자레인지로 쪄도 돼요. 두 번째 구이는 기름 없이. 구울 때는 기름을 최대한 적게 쓰세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없으면 팬에 구울 때 키친타월로 기름을 살짝만 발라주세요. 세 번째 삶기도 좋아요. 닭가슴살이나 계란은 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영양소 손실도 적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네 번째 날것으로 먹기. 채소는 가능하면 날것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거든요. 샐러드로 자주 드세요. 다섯 번째 튀김은 절대 금지. 튀김은 정말 최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튀기면 독이 돼요. 치킨 먹고 싶으시면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서 드세요. 여기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일도 과하면 독입니다. 과일이 건강하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돼요. 과일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과일 섭취량을 주먹 크기 2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바나나나 포도 같은 당이 높은 과일은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건강식품 과신하지 마세요. 홍삼이나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서 식습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음식으로 먼저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해요. 그리고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시면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갑자기 식단을 바꾸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보셨다고 내일부터 식단을 180도 바꾸시면 안 돼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주 정도 걸쳐서 천천히 바꿔가세요. 먼저 염분부터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추가하세요. 네 번째, 외식할 때 조심하세요. 외식 음식은 거의 다 염분이 과다해요. 외식하실 때는 국물은 절대 안 드시고요. 간장이나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셔서 직접 조절하세요. 가능하면 찜이나 구이 종류로 주문하시고요.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도 시켜주거든요.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에 최악인 음식은 가공육, 라면, 튀김단, 음료, 과다한 커피예요. 이런 건 오늘부터 끊으시거나 최대한 줄이세요. 심장에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토마토, 베리류, 귀리, 다크, 초콜릿, 녹차, 마늘, 시금치예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골고루 드세요.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찌거나 굽거나 삶아서 드시고 튀김은 절대 피하세요. 염분 섭취는 하루 5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심장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보여요.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심장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이 바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매일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